안녕하세요. 11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만율력,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케플러의 제1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성들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해서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한다 라는 게 첫 번째 법칙이었는데요. 오늘은 제2법칙과 제3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플러 제2법칙인데요. 케플러 제2법칙은 행성이 쓸고 지나간 면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기에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행성의 운동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의 형태로 그려볼 거고, 좀 타원의 이심률이 이제 큰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형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태양이 있는 곳에 하나의 초점이 있고 또 반대쪽에 또 다른 초점, 이렇게 두 개의 초점이 있을 텐데, 이때 태양을 초점으로 해서 어떤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태양과 행성을 연결을 했을 때, 태양과 행성을 연결하게 되면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요. 이때 이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벡터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이 위치에 있다가 잠시 후에는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벡터가 쓸고 간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때 벡터를, 태양과 행성 사이의 벡터를 벡터 R로 표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행성이 움직이면서 변한 그 벡터의 변화된 값을 dr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벡터가 쓸고 간 넓이가 관심 있다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표시해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 넓이는 또한 그림에서 보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를 계산을 할 때 면적을 A라고 두면 평행사변형 넓이의 2분의 1을 해주면 될 텐데요. 이때 벡터 R 크로스 그리고 dr 이렇게 해주시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R 벡터가 행성이 조금 이동하면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근사적으로 R 벡터가 거의 길이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그림은 굉장히 지금 타원으로 그리고 또 dr의 크기도 크게 그렸기 때문에 R 벡터가 달라질 것처럼 보이겠지만 거의 R 벡터가 크게 dr만큼 이동하는 동안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근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면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dr이라는 벡터를 속도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dr 대신에 vdt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생각해 볼 거냐면 바로 가군동량입니다. 가군동량은 옆에다 따로 표현을 해보면 R 크로스 P라는 정의를 가졌었죠. 이때 P는 MV이기 때문에 P 대신에 MV를 쓰면 R 크로스 V에 질량 M을 곱해주면 그것이 가군동량의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행사변형의 면적 R 크로스 V 값은 가군동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M만 나누어 주게 되면 이게 바로 각운동량의 정의가 되겠죠.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각운동량을 이용해서 면적을 2n분의 1 각운동량의 크기 곱하기 dt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한 것은 면적의 일부분이니까 그 면적을 우리가 da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da를 계산했더니 2n분의 1 L 그리고 dt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정리해보면
dt라는 시간 동안의 면적을 da만큼 평행사변형의 절반에 해당되는 면적을 가졌을 때 이 dt분의 da는 2n분의 l 크기를 그냥 벡터에서 크기만 표현하면 벡터 표시를 띄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dt분의 da는 2n분의 l이 될 테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군동량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배웠으니까 즉 가군동량 L이 시간이 지남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L과 똑같은 값으로 보여지는 dt분의 da도 보존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실 때 가군동량은 보존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2n분의 L, 즉 질량도 변하지 않으니까 2n분의 L도 보존되고 오른쪽이 보존되는 물리량이니까 왼쪽에 해당이 되는 dt분의 da도 일정하다, 일정한 상수값을 가질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외부에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즉 행성의 운동이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하는 하나의 고립계 모형처럼 바꿔주게 되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행성의 가군동량은 보존이 될 거고 가군동량이 보존이 되면 면적을 시간에 대해서 나누은 값도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면적이 무엇이었냐면 반지름 벡터가 쓸고 지나간 넓이에 해당이 될 테니까 넓이가 계속해서 일정한 값을 가질 거다. 이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같은 넓이를 쓸고 지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t1이라는 시간 동안에 행성과 태양을 즉 하나의 초점을 연결한 그런 벡터가 쓸고 지나간 넓이가 a1이라고 하고 t2라는 시간 동안에는 a2라는 넓이를 쓸고 지나갔다라고 하면 이때 만약 t1과 t1이 같은 시간이라면 동일한 시간 동안에 반지름 벡터가 쓸고 지나간 넓이는 같다라는 것이 바로 케플러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플러 제3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 제3법칙은 주기와 그리고 행성 궤도의 반지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기의 제곱은 행성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케플러 제3법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간략하게만 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성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을 원운동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중심에 하나의 초점이 있는 즉 태양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태양으로 가정을 하고 중심은 그리고 바깥쪽에 원운동을 하고 있는 행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질량을 ms, mp로 두기로 하고 그리고 이들 사이의 반지름을 스몰 r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성은 v라는 속도로 원운동을 하고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행성이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텐데요. 이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주기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주기는 곧 속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속도를 먼저 계산을 해서 주기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과 행성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 생각을 해보면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만유 인력이 있죠. 만유 인력을 써보면 G 곱하기 R 제곱분의 ms, mp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만유 인력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하고 같은데 이때 가속도는 구신 가속도여야 합니다.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행성이고 그리고 가속도가 존재할 텐데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가 될 거다 라는 것인데요. 또한 이 구심 가속도는 항상 움직이는 원운동의 반지름 분의 그리고 속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질 테니까 식을 정리해보면 뉴턴의 제2법칙을 정리해보면 GR제곱분의 MSMP는 MP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V는 형태로 이제 남도록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선 공통으로 들어있는 행성의 질량은 지워주고 다시 한 번만 써보면 GR 제곱분의 MS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R도 공통이 되니까 R을 하나 더 이렇게 지워주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진짜로 계산을 원하는 것은 주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V를 주기로 바꿔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속도는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는 주기로 표현이 가능한데 주기분의 한 주기 동안의 물체가 한 바퀴를 도는 거니까 한 바퀴 이동하는 거리는 2πr 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주기분의 2πr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이 식을 넣어보면 GR분의 MS는 주기 라지 T분의 2πr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주기의 제곱은 이라는 식이 지금 오른쪽 분모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걸 좌변으로 옮기고 나머지를 전부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분모는 G 곱하기 MS, 분자는 4파이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남은 반지름과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오른쪽에 R제곱 그리고 왼쪽에 R분의 1이 있었으니까 정리해보면 R의 3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R 3승 앞에 붙어있는 만유인력 상수 G 그리고 태양의 질량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가 KS 태양의 상수 K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KS R의 3승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KS 값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면 2.9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되는 상수값이고요. 단위는 세크 제곱분의 미터 3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태양일 때 K 값을 한번 써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유도를 해보았더니 물론 우리는 원운동일 때 유도를 했지만 행성의 주기의 제곱은 어떤 행성이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의 제곱은 행성이 원운동하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구하는 데 이용했던 식은 뉴턴의 제2법칙 운동 방정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따로 유도를 하진 않았지만 원운동일 때뿐만 아니라 타원일 때도 성립을 하는데요. 타원일 때는 원의 반지름 대신에 타원의 긴 반지름 A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원의 긴 반지름을 우리가 A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케플러 법칙을 기억하실 때 케플러의 제3법칙은 T제곱은 A3승의 비례관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또한 우리는 지금 태양에 대해서 유도를 했는데 태양이 아니라면 그 값은 K 값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태양일 경우에는 KS라고 해서 태양의 K 상수값을 미리 계산해 둘 수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도한 거는 원이어서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R의 3승 이렇게 유도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케플러의 제3법칙을 다 이야기를 했고 1, 2, 3법칙을 우리는 물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물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라든지 만유인력 법칙 그리고 뉴턴 방정식 등을 이용해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관측한 법칙을 우리 나름대로 물리량들을 도입해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케플러 법칙을 응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물 첫 번째 문제인데요. 지금 지표면에서 고도 h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원운동하고 있는 위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성의 질량은 스몰 m으로 정의 내릴 거고, 그리고 일정한 속력으로 지금 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정한 속력을 V로 두기로 하였는데요. 이때 이 위성의 속력을 주어진 물리량들로 나타내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위성을 분석하는 거니까 위성은 원운동으로 가정하고 있고 그 원운동의 반지름은 지구의 반지름 RE 플러스 지표면에서 떨어진 고도 h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봤더니 바로 지구와 위성 사이에 만유인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속력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유인력은 어떻게 되느냐면 G R 제곱분의 스몰 r 제곱분의 위성의 질량 곱하기 지구의 질량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자, 만유인력은 이런 식으로 만유인력의 크기만을 표시를 해 주었고 이 만유인력이 바로 저 위성을 원운동하게 만들어주는 원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속도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운동이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러한 만유인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심 가속도는 이 구심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힘이냐와는 관계없이 늘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면 R제곱분의 V제곱, R분의 V제곱이라는 조건을 늘 만족하더라 라는 것이 이 원운동 할 때 문제를 푸는 요령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앞에서도 했던 내용이지만 GR제곱분의 MPME는 MP 곱하기 R분의 V제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V는 그냥 공통이 되는 걸 다 지워주시고 남는 것만 써보면 만유인력 상수 G 곱하기 R분의 ME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력을 G, H, RE, ME라는 지구 질량을 이용해서 나타내 주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만유인력 상수는 지구이니까 이제 위성의 속력을 나타낼 때 이제 스몰 g라는 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편리하게 라지 g인 만유인력 상수로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으로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라지 g 그리고 RE 플러스 H분의 ME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물리량들로 속력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 텐데요. 지금 만약에 이 위성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즉 내가 지구 위에 어디 서 있는데 이 위성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그 위성을 바라봤을 때 한 점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때 이 위성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A번에서 이 속력을 다 정확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계산을 할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이 스몰 r이라는 위성이 원운동하고 있을 때 이 반지름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답을 하셔도 그러니까 위의 답과 아래 답이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게 상관은 없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몰 r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케플러 제3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반지름의 세제곱은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배웠었죠. 자,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r이라는 값은 4파이 제곱
분의 gm이 그리고 t 제곱에 3분의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케플러 3법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어 본 건데요. 이때 뭐 만율력 상수, 라지 G, 지구의 질량 이런 것들은 어차피 상수이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요. 주기에 대한 것만 구체적으로 좀 나타내 보면 우리가 어떤 위성을 봤을 때 그 위성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그대로 위성도 같은 한 바퀴 돌았을 때 늘 그 자리 그대로 있어야 할 테니까 우리가 지구가 도는 주기와 위성의 주기가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위성의 주기는 24시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성은 적도 바로 위에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맞아지겠죠. 어쨌든 주기는 우리는 표준 단위를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크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86,400초라는 주기를 가질 때 그때 반지름 R이 결정이 될 거고 그 R이 위성의 속력 V를 결정할 거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정지 궤도상에 있는 위성에 대해서 주기가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는가 요거 하나 정도만 추가로 비번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또 지구 근방에서 또는 뭐 행성, 위성의 근방에서 어떤 또 다른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와 행성 또는 위성 사이에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질량을 가진 태양도 좋고 뭐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 주변에 뭐 위성이 있을 때 이 위성이 처음에는 A 위치에 있었다가 뭐 B라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이때 처음에는 A, 나중에 B라는 위치로 있을 때 위치에 따른 위치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차이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위성이 RI라는 위치에 있었다가 나중에는 RF라는 위치에 있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 둘의 위치 에너지 차이값을 계산해 보아라 라는 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차이는 나중에 위치 에너지에서 처음에 위치 에너지를 빼주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죠. 자, 또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우리가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W하고 같았죠? 1, 마이너스 1과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물체해준 R자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고 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이라는 것은 언제나 힘 곱하기 거리인데 R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FRdR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 우리가 위치를 제가 미리 설정을 했으니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RI에서 RF 이렇게 유도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힘인데 이 힘은 만유 인력이 될 테니까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인데 지구랑 라지 M이랑 위성 스몰 m 이렇게 두 물체 사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거고 벡터를 띄기 위해서 부로 인력을 표현할 건데 마이너스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이 스몰 m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다음에 dr 나타내 주면 되겠죠. 자, 요걸 적분해 주면 즉 만유 인력을 RI에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RF까지 적분해 주면 그게 바로 위성 질량이 스몰 m인 위성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풀어보면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부호를 조금 조심하면서 적분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이니까 적분하면 R분의 1이 될 거고
라지 G, M이 상수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부호는 마이너스는 정리해서 플러스로 바꿔주고 남은 마이너스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RI에서 RF까지 적분 함수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RF분의 라지 G, M이 스몰 m 플러스 RI분의 라지 G, M이 스몰 m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처음에 이 위성을 가져올 때 무한대에서 가져오기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무한대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수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즉 처음 위치점을 무한대로 잡아서 기준점의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값은 마이너스 RF분의 라지 G, M이 스몰 m만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는 것을 논할 때, 즉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위치 에너지 값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 우리가 결론으로 얻은 마이너스 RF분의 G 라지 M 스몰 m을 이용해서 그리고 애초에 기준점을 무한대인 지점으로 잡게 되면 내가 무한대에서 원점으로부터 스몰 r만큼 떨어진 기준점에서 스몰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은 R분의 G 라지 M이 스몰 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얻은 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위치 에너지를 내가 얻고 싶은데 이때 이 위치 에너지는 바로 ME와 라지 ME와 그리고 M, 스몰 m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또한 둘 사이의 힘은 질량과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의 힘은 인력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겨주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값이 지금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면 이 두 개의 물체를 내가 만약에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으면 그 물체에 일을 해줘야 된다. 위치 에너지가 음수면 이 일은 양수가 될 테니까 내가 이 두 개의 물체를 서로 떨어뜨려 놓으려면 그러면 양수의 일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만유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문제를 하나 해결을 해볼 텐데요. 두 개의 입자가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들 때는 뭐 지구와 위성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질량을 가진 두 입자 사이에 가지는 위치 에너지를 정의 내린다 하면 일반적인 기호인 M1, M2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식을 쓸 때는 우리가 만유 인력의 크기가 GR 제곱분의 크기만 적으면 M1, M2 이렇게 두 개의 질량 M1, M2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해서 위치 에너지를 유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크기만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인력을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를 넣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또한 방향성까지 나타낸다 하면 단위 벡터 R도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것은 이 위치 에너지이고 위치 에너지 1과 에너지는 전부 다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벡터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을 때 위치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둘을 떨어뜨려 놓으려면 내가 그만큼 양의 일을, 양수의 일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 에너지 표현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가지는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둘을 떨어뜨려 놓으려면 그만큼 일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2번 문제는 유인물, 2번 문제는 입자가 3개 있을 때 이 3개의 입자들을 서로 무한히 떨어뜨려 놓을 때 필요한 일은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3개의 입자에 작용하는 전체 위치 에너지를 먼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가 있을 때는 짝을 지으실 때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땐 반드시 질량이 2개가 필요하니까 1번과 2번 입자, 그 다음에 1번과 3번 입자, 2번과 3번 입자 이런 식으로 각각 2개씩 짝을 지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1, 2번을 결합하는데 든 에너지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마이너스 G R1, 2분의 M1, M2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3번, 2, 3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G가 앞에 붙을 테니까 묶어보면 이 3개의 입자를 묶어두는데 필요한 일을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했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쭉 써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떨어뜨려 놓는데 필요한 일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필요한 일은 마이너스 U 전체 위치 에너지, 둘씩 짝지은 위치 에너지를 모두 더했을 때 그 값만큼 우리가 일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해 주어야 된다.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거다 라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탈출 속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서 어떤 물체가 VI라는 속력으로 쏘아져 올렸을 때 이때 이 질량을 가진 스몰 m의 질량을 가진 이 물체가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반지름은 R2로 표현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구와 내가 쏘아올린 물체 사이에 에너지를 이용해서 탈출 속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 물체 사이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운동 에너지 플러스 둘 사이의 위치 에너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내가 초속도 VI로 쏘아 올렸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I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둘 사이의 거리가 지구의 반지름만큼이니까 R2분의 G 지구의 질량,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탈출 속력을 계산하길 원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계산한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특별히 더 개입을 하지 않는 한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값이 되겠죠. 자, 그럼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가 될 거냐라는 게 관건일 텐데 제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탈출하고 나서 이 물체가 최대한 멀리 갔을 때 이 물체는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멀리 갔으니까 그 값은 R의 최대값 분의 G, M이 스몰 m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내가 얼마나 멀리 갔을 때 물체의 속력이 0이 될 것이냐면 바로 무한대, 최대한 멀리 갈 테니까 무한대로 갔을 때 이때의 물체의 속력이 0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 멀리 가서 더 이상 물체가 속력을 가지지 않게 되면 운동 에너지도 0, 위치 에너지도 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속력을 탈출 속력이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다시 좌측에 있는 식을 정리해 보면 2분의 1 m 그리고 그때의 속력을 탈출 속력 VESC로 두고 VESC의 제곱은 R2분의 G 라지 ME 스몰 m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탈출 속력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탈출 속력은 따라서
R2분의 숫자 2 곱하기 G 곱하기 M2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탈출하고자 하는 질량은 물체의 질량은 양변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탈출하고자 하는 물체와는 무관하게 탈출 속력은 지구의 반지름 그리고 지구의 질량, 만유인력 상수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